윤 대표님, 네. 지난 1월 2일에 네. 가덕도에서 이재명 예. 민주당 대표에 대한 흉기 피습 사건이 네, 있었지 네. 않습니까? 네. 김모 씨라고 네. 아마 천안에 사시던 분이었던가요? 네. 네.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67세, 네. 만으로는 뭐 66세라고 하는데 그분에 대한 2차 재판이 며칠 전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달 30일입니다.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날 공판에 나온 이 김모 씨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 참 충격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김 씨는 검사가 피해자 그러니까 이재명 네. 대표죠. 살해 확고한 의사가 있었느냐 이렇게 물은 데 대해서도 있었다 이렇게 단호하게 답변을 했네요. 네, 뭐 책임 회피하거나 뭐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뭐 확실히 얘기했죠. 그 범행이 올해 1월 2일 날 이재명 그 목이 겨눴거든요. 예. 가덕도에서. 근데 이제 1월 3일 날 다음 날 유치장에서 자신한테 적용된 혐의가 살인이 아닌 살인 미수가 됐다는 걸 알고 이재명이가 죽지 않았구나. 알고 이때 분하다 이런 신경이 담긴 남기는 말 3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설명한 그 범행 동기는 아주 확실해요.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이니까 그때 1월 2일 날 범행했거든요. 예. 3개월밖에 이제 총선이 안 남았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재명이가 공천권을 행사해서 그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수를 가져갈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이 또 대통령 될 거 아니냐.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냐. 대통령으로 가는 레드카펫이 깔리는 것이 그렇죠.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해서 공천권을 행사하기 전에 네. 이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 했다. 그렇죠.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발뺌하거나 뭐 그러지 않고 나는 이렇게 해서 했다. 이렇게 재판에서 뭐 죽지 않았다는 걸 알고 분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도 면밀한 계획에 의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모 씨가 자기는 분명히 놈을 처단을 했는데 네. 이렇게 이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놈을 처단했는데 영장에는 살인 미수로 나오니까 이거 안 죽었구나 해가지고 아주 그냥 분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런 쪽지죠. 일종의 쪽지를 남기는 말 3으로 남겼는데 그 전에도 남기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초안도 그렇죠. 있었고 남기는 말 2, 두 번째 남기는 그렇죠. 말도 있었죠. 그것은 그 함께 기소된 70대 A씨한테 이렇게 주어가지고 전달을 하도록 한 거죠. 그렇죠. 예, 범행 이유나 목적, 심경이 담긴 메모죠. 메모를 3차례에 걸쳐서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한 게 초안이고 말 2는 이제 그걸 수정한 거가 남기는 말 2죠. 이거를 같이 기소된 A씨, 70대 A씨한테 7부를 맡겨뒀답니다. 네. 그런데 왜 이것을 작성했는지도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변명문이 없으면 멀쩡한 사람을 죽인 미친 사람이 돼버린다. 나는 왜 이런 이유로 살인을 하려고 그랬다. 이재명이 죽이려고 그랬다. 이거를 범행 동기를 분명하게 밝히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은 어떻게 보면 확신범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남기는 말 그 자체는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은 주요 내용들은 많이 언론 취재를 통해서 전달이 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 법정에서 한 얘기하고 거의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이재명을 그대로 놔둬서는 이게 친북 종북 정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죽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주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김 씨는 이 가족들한테 피해가 올 것을 예상을 해갖고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아내하고 이혼까지 했다고 그러네. 이야, 참, 범행 준비도 아주 철저히 했더라고요. 그렇죠. 범행으로 해서 이 흉기를 숫돌로 3, 4개월을 갈았대요.
예, 그런 거에 비해서 보면 참 순진하네. 뭐 요새 좀 어설픈 것 숫돌로 같기도 갈 하고. 필요가 뭐 있나요? 하여튼 본인 설명은 숫돌로 3, 4개월을 갈았고 또 가족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집사람 아내하고 이혼까지 했답니다. 예. 그리고 남기는 말 네. 이것을 이 받은 그 지인 그 사람은 자꾸 말렸다고 그러죠. 네. 예.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아무래도 70대고 하니까 자기는 좀 말렸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지만은 그 70대 할아버지 설명은 그거예요. 우리 같은 70대들은 우파 성향이 좀 있고 진보는 종북에 가까워서 그걸 비난한 것이지 인간 이재명을 비난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마 김 씨가 실제로 범행을 저지를 줄은 몰랐다. 그렇죠. 예. 그런데 김 씨는 그때 1월 2일 날 내가 이재명 이런 종이왕관을 쓰고 가가지고 사인 받으겠다고 해갖고 접근해가지고 그렇게 칼로 찔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쨌든 그때 부산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서울대 병원으로 헬기를 타고 그렇죠. 이송을 해가지고 엄청난 또 논란을 빚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명은 생명이 위급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사실 결과 나온 거 보면은 그렇게 범행이 급소를 한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도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 비교적 위험한 고비를 넘겼는데 헬기까지 타고 서울대 병원으로 온 건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또 부산이라든지 이쪽에서 많이 일었죠. 네. 그래서 이번 의료 대란 과정에서도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이랄까 또 있을 줄 알았던데 크게 논란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런지 꼭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이번에 PK에서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을 밀어줘가지고 그나마 개헌 여지선을 지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PK 문재인이가 돌아다녔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잖아요. 부산 경남 분들이 낙동강을 지켜줘서 그나마 국민의힘이 완전 망할 거를 피했습니다. 만약에 야당이 200석이 넘었어 봐요. 그럼 탄핵부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개헌부터. 그거를 막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부산 경남 분들한테 상당히 우리가 고마워해야 되고 또 그게 아마 그 단초가 된 게 이게 이재명이가 헬기 타고 서울로 간 거. 이것도 아마 여러 원인 중에 또 하나는 제공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게 표심으로 표출이 됐는지 않는지를 이렇게 점검할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부산 민심에는 저변에는 깔려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막판에 워낙 또 이 이재명 측에서 압승 분위기가 되니까 영남에 있는 전통 보수 세력들이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 해가지고 똘똘 뭉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PK에서 부산에서 딱 전재수 의원 제외하고 다 그냥 낙선 내버렸지 않습니까? 전재수는 개인기라고 봐야죠. 그 바닥에서 박박 낮은 보복으로 다녔거든요. 나경원 의원, 나경원 당선자 당선된 것도 똑같죠. 전재수, 윤상현, 저 공주의 박수현, 김재섭도 마찬가지. 김재섭, 바닥 박박 긴 사람들은 이번에 따냈어요. 어쨌든 이 가덕도 습격범 앞으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는 모르지만 재판이 거듭될수록 이 여러 가지 충격적인 얘기들도 많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두 번째 재판에서도 이 분하다 이런 신경이 담긴 말을 남겼다고 하니까 그게 외부로 흘러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작성만 쪽지를 해서 아마 면회가 누가 오면 그걸 전달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나오지는 않고 재판정에서 지금 나온 거 보면은 쪽지가 압수가 됐는지 어쩐지 그런 사정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